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을 소개해주겠다며 여경을 불러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를 일으킨 지 40년째인 오늘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고급 음식점에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와인까지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해 5월 폐쇄됐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동창리에서 ICBM 엔진 시험을 한 데 이어 핵실험까지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북 안동의 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가 있었는데 평소에 했던 대피 훈련 덕분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100건이 넘는 서류를 조작한 전문 대학이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수상한 풍계리.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대표적인 성과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장 해체와 핵실험장 폐기로 꼽힙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칠 전 동창리에서 ICBM 엔진 실험 흔적이 포착된 데 이어 이번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이 지나간 흔적이 찍혔습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북한의 시계. 첫 소식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blast!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내외신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건데 최근 들어 이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흔적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위성사진에는 눈 덮인 터널 구역에 어떤 흔적도 없었지만 지난 7일 사진에는 차량이 지나간 자국과 사람 발자국, 쌓여있는 상자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군은 핵실험장 복구가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번경도, 4번경도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보수해서 쓸 수도 있을 가능성이 당시 있고 언론 보도에 최소한도 수주에서 수개월은 복구에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장에 앞서 ICBM 조립시설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ICBM 엔진 시험을 한 동창리 발사장 상황을 위성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발사장과 외부가 지하철길로 연결돼 있어 미사일 부품이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미사일 조립도 가림막을 치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레일을 통해 조립 건물 전체를 발사대로 이동시켜 액체 연료 주입 등 발사 준비 상황도 볼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핵심인 ICBM 발사 시험과 핵실험 중지 약속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우리 군도 이런 북한의 위협을 감지한 걸까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며 훈련도 축소하고 전략무기 공개도 하지 않았던 공군이 북한을 타격하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땅속에 숨은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벙커버스터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공군이 최근 공개한 홍보 영상입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적 목표물을 탐지해 좌표를 전송합니다. 좌표를 받은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방공망을 피해 적진 깊숙이 날아가 발사 준비 중인 북한 ICBM 화성 14형을 타격합니다. 적 중심에 대한 원점 타격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이번에는 공군 특수부대가 적진에 침투해 폭격 지점을 알려줍니다. 콘크리트 6m를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가 주요 지하시설을 산산조각 냅니다. 278km를 날아온 슬램 ER과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사거리가 500km인 타우러스도 두꺼운 지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적 지휘부를 초토화합니다. 공군의 다양한 임무들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신규 도입 전력들을 포함하는 것들도 보통 있는 일입니다. 북한 자극을 우려해 F-35 전력화 행사를 축소하고 도입되는 글로벌 호크를 비공개하려는 군의 태도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예비조사에서 확인한 표절 정황들을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소식은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건 지난 4일입니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0월 조 전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3일부터 박사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그리고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논문은 일본어 문헌을 번역해 베꼈다는 의혹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재학대 쓴 박사 논문은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 수십 곳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조사 결정 소식에 서울대생들은 명쾌한 의혹 해소가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강의를 해설하는 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표절을 만약에 진짜로 했으면은 교수 자격이 박탈이 된다라는 규칙이 있으면은 그 규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표절 여부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최대 3개월 안에 결정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은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째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5.18 관련 단체들은 광화문에 이런 조각상을 세우고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 하나회 멤버들과 고급 식당에서 오찬을 즐겼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재판 참석도 어렵다고 했었죠. 황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중식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를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오늘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옆으로 당시 반란에 가담했던 최세창 전 삼공수 여단장과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의 얼굴도 보입니다. 10명가량의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이어갑니다.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 전 대통령에게 말을 걸었지만 바로 제압당합니다. 오늘이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은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임 부대표는 2시간가량 이어진 오찬 내내 전 대통령이 대화를 주도했고 축하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어 지느러미 수프가 포함된 고급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곁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며 와인잔을 부딪히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말을 아낍니다. 처음에서 10만 원도 있고 또 단품으로 오면 10만 원 아래짜리도 있고. 골프장에 이어 또다시 모습이 노출된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는 황급히 식당을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지금 보신 하나회 만찬 영상을 공개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 치는 현장도 고발했던 사람이죠. 서대문구 의회에서 전두환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관할이라고 하죠. 이만솔 부대표에게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중식당에서 다시 마주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를 보고는 낯이 익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이관섭입니다. 오늘이 하지만 함께 식사한 지인이 임 부대표를 막아서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다며 법원 출석을 거부하자 임 부대표는 10개월가량 추적 끝에 지난달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 전 대통령이 골프 치는 모습을 포착해 고발했습니다. 정부하고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직접 책임. 신고지 하셨잖아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그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서대문 구의회 의원으로서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끝까지 추궁하고 또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라는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 부대표는 전 전 대통령이 골프도 치고 강남 중식당에서 모임을 할 정도로 건강하다면서 전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5번의 출석 요구 끝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조영민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전광훈 목사가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지난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벌인 경찰관 폭행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앞서 경찰은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며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국 금지가 내려지고 5번째 출석 요구를 받은 끝에 오늘 조사에 응한 겁니다. 그동안에 왜 안 하냐? 그 자체는 아니 말 자체도 아니고 나를 여기로 오라고 할 필요 없이 내 뒷조사에 보면 다 드러나는 건데. 당시 집회에선 일부 탈북자 단체 회원 등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4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반드시 문재인은 오늘 안에 끝장을 내야 합니다. 이러고 돌아가면 바로 돌아서 행군남 판소리와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은 오히려 불법 폭력 집회를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황. 경찰은 추후 일정을 잡아 내란 선동 혐의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이틀째 본회의장 앞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몸이 부서져라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느새 일상이 돼버린 한국당의 노숙투쟁, 황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수고를 하겠습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하룻밤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보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른 새벽부터 의원들과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를 짜서 하루 종일 농성장을 지키고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펼쳐놓은 황 대표는 총력투쟁 각오를 다집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투쟁하겠습니다. 4+1 협의체는 불법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4+1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이런 협의 기구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엉터리 불법 조직을 통해서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주말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장으로 돌아올 때라며 압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 거듭 요청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협상장입니다. 황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한국당은 삭발, 단식, 집회 등 장애투쟁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네, 미리 보는 대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넉 달 남은 내년 총선에서
현재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가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인데요. 지난주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총리는 31.5%, 황 대표는 22.4%로 다른 주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네, 맞붙는다면 그야말로 빅매치인데 어디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일 큰 건가요? 예,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입니다. 물론 여러 전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먼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후임 총리로 지명된다는 걸 전제로 여권에선 정세균 전 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이낙연 총리가 출마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에선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종로로 출마하시는 것이 가장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두주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종로를 흔히 정치 1번지라고 하잖아요. 워낙 상징성이 큰 지역이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최근 만난 장소도 종로입니다. 공감을 장하셔는 안 되니까요. 걱정의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께서 어려운 고행을 하시는 충정을 제가 다 안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낙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은 건데요.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부르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종로구를 지역구로 둔 대통령만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세 분의 1입니다. 제가 이 종로에서 당선되면 이 나라의 정치가 바뀔 것입니다. 낡고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는 이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 종로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참신한 저를 뽑아주실 것을 꼭 믿습니다. 이 총리와 황 대표 모두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공통점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정치 거물인 거죠. 맞습니다. 두 사람이 스타일이 참 다른 것 같지만 국회에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의외로 닮은 점도 많습니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총리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오래 하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듯 묵직한 반격을 날린 건데요. 만약 두 사람이 총선에서 맞붙는다면 서로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칠지 무척 궁금하네요. 네, 실제 맞붙는다면 두 사람 모두 정치 운명을 걸어야 하는 벼랑 끝 승부인데 성사될지가 궁금하네요. 다음 주제 갈까요? 예, 맞짱 토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맞짱 토론을 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지었다고 지금 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 피해자 신분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맞짱 토론할 장소가 아니죠, 그분이요. 토착비리 혐의자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와 저도 1대1 토론하기 싫습니다. 네, 요즘 예민한 두 사람 기싸움이 살벌하네요. 예, 두 사람은 이런 막장 토론을 1시간 가까이 이어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얼마든지 소환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통해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을 마음대로 덮어줄 권한이 있는 겁니까? 참 대단한 궤변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황운하 청장을 옹호하는 글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웹툰도 그중 하나인데요. 내용을 보면 황운하 청장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조차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본 경찰관들은 황 청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부터 이성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황 청장은 현직 경찰인데도 이미 정치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 청장 자신도 정치에 대한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죠. 좋은 정치를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하는 길이라는 걸 열어도 될 겁니다. 어떤 게 좋은 정치일까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상대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은 정치 아닐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황 청장 그래도 퇴직할 때까지는 경찰 본부 내에서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1.333초.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뜨겁게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이 1.333초의 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성추행이 있었는지 사회적 논란이 커져서 맞불 집회로 번지기도 했었죠. 오늘 대법원이 유죄라고 최종 판단했는데 그 이유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당 출입문 쪽으로 걸어와 뒷짐을 진 채 서 있던 남성.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뒤돌아 서 있던 여성 옆으로 지나쳐갑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친 시간은 1.333초. 여성은 곧바로 남성을 돌려세웠고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의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후 1.333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추행이 가능했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 남성은 성추행이 불가능했다는 걸 입증하려고 당시 순간을 재현한 3D 그래픽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추행 정도를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이 상기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해서 상부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대법원은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성추행을 인정한 1, 2심 판단이 맞다고 본 겁니다. 이 남성의 부인은 법이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요즘 최고 인기인 EBS의 펭귄 크리에이터 펭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보니하니에서 처음 데뷔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이 두 남성 출연자의 미성년자 출연자에 대한 폭행과 욕설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아무리 전 세대에게 인기가 많아졌다 해도 EBS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교육방송이죠. 박수유 기자입니다. 보니가 새로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2주 전에 왔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그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펭수가 데뷔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보니하니. 30대 남성 출연자들이 미성년 여성 진행자의 폭언과 폭행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노출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 출연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보이자 여성 진행자가 손으로 팔을 감싸고 또 다른 남성 출연자는 욕설을 내뱉습니다. 너는 해당 표현이 유흥업소 관련 은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면서 교육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제작진이 심한 장난이었다고 무마성 해명을 내놓으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고 EBS는 2차로 출연자 하차 및 관련자 징계안을 내놨지만 불붙은 비난 여론에 김명중 사장이 직접 나서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제작 책임자 보직 해임, 제작진 전면 교체라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EBS 시청자 게시판에는 11,000건이 넘는 비난글이 폭주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하나 봅니다.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법정 구속됐는데 청와대 파견 선배를 언급하며 중요한 일인 것처럼 불러내 성추행을 했고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2차 피해를 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경 A씨가 선배 경찰관인 경찰청 소속 윤모경정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청와대에 파견간 선배를 소개해준다며 중요한 일이라는 말에 선배를 만나러 나갔지만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윤경정은 내 애인이 되라며 A씨의 몸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총경이 되면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겠다거나
뒤를 봐주겠다며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A씨는 한 달 뒤 윤경정을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최근 윤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와 권세를 과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경정은 어깨동무 외에 성추행은 없었고 당시 여경 A씨가 화를 내지 않고 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사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파일을 확인한 재판부는 윤경정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A씨의 신고 이후 윤경정의 가족이 전화 연락을 하거나 다른 경찰관들이 A씨의 평판을 파악해 2차 피해도 입혔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윤경정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은 성추행 재판이에요. 신고가 18년 3월달에 윤 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경북 안동의 초등학교에서 오늘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아찔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건 평소 받았던 화재 대피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이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경북 안동의 초등학교 강당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 반쯤. 당시 강당에선 건물 외벽과 지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무너지는 소리도 나고 막 폭발하는 소리도 나면서 그냥 강당 전체가 막 불길에. 강당에서는 학생들의 체육 수업이 한창이었고 학교 건물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지체했더라도 큰 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 학교에서 평소 진행했던 화재 대피 교육이 빛을 발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교사들은 안전한 대피로를 확인한 뒤 신속히 학생들을 이동시켰습니다. 학생들을 빨리 나가라고 보내고 이제 그 전기를 이제 두꺼비 지금 내리고 전원을 내리고 소화전 배를 누르고 이제 나왔죠, 저는. 학생들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소 훈련 받은 대로 뛰지 않고 질서 있게 학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대피하고 그럴 때 뭐 놀라지 않았어요? 연습하거나 원래 해본 적 있나요, 대피를?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학생과 교사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에서 가스토치 작업 중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또 불소식인데요. 강원도 정선에서 이틀간 산불이 번져 축구장 3개 크기의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유력한데 불을 잡기 위해 투입된 헬기 7대와 소방 인력 160명은 그 대가치고는 너무 값비싸 보입니다. 이 내용은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정상이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헬기가 연신 물을 쏟아붓습니다.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산 중턱에서 시작된 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순식간에 정상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진 데다 산세가 험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소방대원 등 16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헬기 7대가 본격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난 지 16시간 만인 오늘 오전 큰 불이 잡혔지만 축구장 3개, 2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 중턱에서 불이 시작된 데다 자연 발화 가능성이 낮아 입산자의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 같거든요.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러 간 사람이 담배꽁초를 그냥 버려서. 불씨가 살아있는 담배꽁초를 마른 낙엽 위에 올려놔봤습니다. 연기가 점점 많아지더니 3분 만에 빨간 불씨가 보입니다. 1분 뒤에는 낙엽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릅니다. 담뱃불은 낙엽이 깊숙이 들어가기보다 그 표면에 살짝 얹혔을 때 이제 발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담배를 바닥에다가 이제 툭 버리는 행위는 가장 위험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가운데 10건 중 4건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입산자의 실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요즘 직원들은 송년회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런 보너스 봉투 받는다면 어떨까요? 미국의 한 부동산 회사의 전 직원이 평균 6천만 원, 총 119억 원의 연말 보너스를 송년회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세계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부동산 회사 송년회장. 잠시 뒤 빨간색 봉투가 직원들에게 건네집니다. 이어 직원들이 환호성과 함께 눈물을 쏟아냅니다. It is life-changing. 각자 받은 봉투 안에 보너스 금액이 적혀 있던 겁니다. 회사가 예고도 없이 198명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우리 돈으로 119억 원. 1인당 평균 6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최대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Without the teams, we are nothing. We are absolutely nothing. 직원들은 이번에 받은 보너스로 학자금 등 대출을 갚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선 내년부터 날아가는 포승줄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지 경찰은 최신 체포 장비인 볼라랩을 공개 시연했습니다. 이 장비는 초속 195m로 발사되며 전방 8m에 있는 용의자의 몸을 순식간에 묶을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장비가 영화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킨다며 소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며 기대했습니다. Allow the officers again to not have to resort to such in the most perilous of circumstances, actual deadly force itself.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내년부터 4개월 동안 해당 장비를 시범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아중 오빠.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돌 못지않게 인기 있는 오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 나라 중국을 애칭으로 부르는 건데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겐 융단 폭격을 합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아종 아종勇敢飞中华儿女永相随 중국의 국민 예능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쾌락 대본영. 진행자와 방청객들이 일제히 부른 아중은 바로 중국을 친근하게 부른 애칭입니다. 아중 오빠나 아중 형에 대한 열광은 여느 아이돌 스타를 능가합니다. 아종과 70세 생일 快乐 중국을 의인화해 그린 그림은 물론 헌정 노래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중은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 이용자들이 뽑은 올해의 유행어 4위에도 올랐습니다. 홍콩 시위가 발생하자 친중 성향의 청년들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중국을 옹호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들의 온라인 공세는 과거 친정보 댓글을 달고 오마오, 우리 돈 약 80원을 받았다는 오마오당을 연상시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런 활동을 애국심의 발현이라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从饭圈女孩到第八网友，再到广大海外留学生，所有爱国爱港的力量正在汇聚成一股强大的正能量，呵护香港，力挺香港。 건국 70주년을 맞는 올해 중국 내 애국주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내부 결속을 위해 지나치게 애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영국에서 한 방송사 기자가 총리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기습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당황한 총리가 머뭇거리다 대형 냉장고 안으로 숨어버렸는데요. 이런 총리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우유 배달 업체를 찾은 존슨 총리 앞에 갑자기 카메라가 나타났습니다. 한 방송사 기자가 기습적으로 인터뷰 요청을 한 겁니다. 보좌관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총리에게 다가가는 기자. We're live on ITV right now. Prime Minister, we have an earpiece in my pocket. You're more than welcome to come on. 그러나 존슨 총리는 끝내 요청을 무시하고 대형 우유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I have an earpiece here in my hands, ready to go. Right, he's been taken inside, into the freezer. 보리스 존슨 총리는 평소 거침없는 화법과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We can do it, can't we? We've got a deal. As I never tire of telling you, it is oven ready. 그러나 원고에 없는 질문이나 대본 없는 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원로 언론인의 공개 요청 또한 무시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asking him for weeks now to give us a date, a time, a venue. As of now, none has been forthcoming. 존슨의 인터뷰 태도에 야당 지지자들은 냉장고 게이트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한 글 수백 개를 달며 그의 행동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총리 측은 숨은 게 아니라 별도 인터뷰를 준비할 공간을 찾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최근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는 의심 사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공인중개사무소에 가봤더니 여전히 꼼수 증여 방법을 친절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20억 원대 집을 부모 도움으로 사고 싶은데 세무조사가 걱정이라고 하니 전세를 끼고 사되 쪼개기 증여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처가에서 반반, 본가에서 반반 이런 방법이 있어요. 10억을 갖다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다 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한 2억 4천 정도, 쪼개기로 하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10억 원의 증여세율은 30%지만 쪼개서 받으면 세율이 낮아져 1억 원 정도 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십시일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크게 문제가 없었죠. 여지까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증여자금이 한 부모에게서 나왔다면 명백한 탈세. 전세금은 세무조사가 잠잠해지면 부모 돈으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그때는 또 세무조사 안 들어가요. 그때는 다시는 세무조사가 안 들어가요. 부모에게 빌린 것처럼 꾸며 증여받으라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부인 정리해서 내가 월세를 풍당을 따로 만들어서 다시 풍당을 정리해서 쓰시는 거라고. 문제는 이런 꼼수 증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월 두 달치 서울 부동산만 조사해 자금 출처 의심 사례 500건을 적발했습니다.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전국에서 탈세를 확인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연평균 300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엄격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세상을 떠난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생전 목소리가 연결식장에 울리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한국경제사 거목의 마지막 길에 홍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쳐서 돌아가야 어떤 도에 달하고 도에 달하면은 보이는 게 많고 또 보이는 게 많으면 결과를 바꿔줘서 차이는 것도 많이 나온다. 도전 정신을 강조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생전 육성이 연결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300여 석 규모의 강당을 꽉 메운 조문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5만의 대우 가족과 전 국민이 기억하고 기꺼이 인생의 잣대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셀러리맨의 신하이자 우리의 젊은이들의 우상이고 영웅이셨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대우 가족의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운구 차량은 김 전 회장이 설립한 아주대학교 본관을 한 바퀴 돌며 고인의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지막 가시는 길목이라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연결식까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조문객은 10,000명에 이릅니다. 재계의 거목 김 전 회장은 고인의 어머니가 모셔진 충남 태안군 선영에 안장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본격적인 5G 시대가 되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끊기지 않는 영상통화와 첨단 기술로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 119에 신고합니다. 네, 들립니다. 지금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119 상황실은 5G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줍니다. 겹쳐놓은 양손바닥으로 환자 가슴 누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구급차 안에서도 5G를 활용한 구급 대처가 이어집니다. 구급 환자의 상태는 이렇게 AR 글라스를 통해 의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없으신데 명치 쪽에 지속적인 통증 호소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바이탈은 어때요? 체온은 36도고 혈압은 143에 92, 100. 기존 4G와 비교해 끊기지 않는 5G의 초고화질 영상 전송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 대처가 가능해진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그 환자를 판단해서 어떻게 처치할 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위해서 스탠바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5G는 초저지연으로 해서 이제는 그 골든타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테러 위협이 있는 불법 드론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 포착하는 5G 가드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초고화질 영상을 빠르게 전달하는 5G 기술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파란 하늘과 쾌적한 공기가 유독 반가운 날이었습니다. 찬바람에 먼지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은 계속됩니다. 다만 강풍의 건조함이 더해져서 화재 예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원 영동과 산간, 또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고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에 강풍이 예보돼 있어 불조심에 더 세심히 신경 써야 합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져서 내일 밤사이 중부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는 이어집니다. 서울과 대구가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영상 6도, 광주 10도, 대구는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이 흐려서 볕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맑은 날에 비해서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또다시 미세먼지의 공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대기질 정보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에도 무산되면 3년 이상 퇴보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13개 단체들이 오늘 국회를 찾아 피를 토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입법 예고된 후 9개월째 제자리입니다. 국회법, 공수처법 대치로 볼모 잡힌 미래 먹거리 법안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내일도 뉴스입니다.